2024학년도 인천 평가원 지역인 인천에서 일병행으로 합격하게 된 한혜민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제 저도 마찬가지로 한 3년 동안의 수험 생활을 거쳤는데요. 저도 역시 합격 수기를 언제쯤 작성할 수 있을지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제 생각보다 좀 더 빠르게 작성하게 되어서 정말 기쁘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제 사람들마다 공부 방법이 많이 다양하기 때문에 제 공부 방법에 대해서 좀 소개를 드리면서 도움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합격 특강에 참여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목차를 말씀드리면요. 자기소개, 그리고 1차 준비, 2차 준비 순으로 말씀드릴게요. 먼저 저는 일반 유아 교육을 전공하고 복수 전공으로 유아특수교육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동기들보다는 좀 졸업을 늦게 한 케이스고요. 그리고 올해는 상반기에는 인강을 듣다가 하반기에 직강으로 이렇게 바꾸게 되었고, 구두 인출 또는 기본 이론서를 반복적으로 읽고 하루 동안의 계획을 그 전날에 미리 세워서 그 계획표에 따른 시간에 따라서 딱딱딱 끊고 시작할 수 있게 했던 것 같고, 올해는 이제 처음으로 장애 전담 어린이집에서 연장반 전담 교사로 일하면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하반기에는 어, 다른 선생님과 함께 짝스터디를 진행하면서 구두 인출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2022년도에 처음으로 일반 유아 임용을 봐서 1차에서 떨어졌는데요. 이때는 그냥 학교를 다니면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뭐 그냥 학교 다니면서 했으니까 떨어져도 뭐 괜찮지 이런 생각으로 시험을 봤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서 이제 복수 전공을 했으니까 그럼 특수교육 그 임용도 한번 준비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2023년도에 유아특수 경기 지역에서 유아특수 임용을 받고요. 그때는 이제 1차에서 1점 차이로 떨어지게 되었어요. 근데 1점 차이로 떨어지니까 좀 공부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때는 올인으로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정말 공부를 하기 싫다는 생각이 더 컸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주변에서 1점 차는 너무 아쉬우니까 한 번만 더 해보자. 1점은 너무 아쉬운 거 아니냐. 다음에 하면 될 거다. 이런 그 말들에 약간 현혹되어서 올해 다시 또 세 번째로 보게 됐는데 올해는 인천이 이제 평가원 지역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래서 평가원 지역에서 봐서 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서진쌤 3월에서 11월 패키지를 수강했고 일반 유아의 경우에는 이동건쌤 3월, 6월 강론반과 3주 완성 모의고사 반을 수강했습니다. 이렇게 저희 일반 유아 특수도 공부해야 되는 영역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일반 유아 개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정말 필요한 것 같은 부분만 골라서 복습을 했었고, 그래서 올해는 개론 강의는 전혀 듣지 않고 작년에 봤던 구조와 자료를 토대로 일반 유아는 공부했어요. 그리고 나머지는 이제 넘기면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1년 동안 그냥 대략적으로 큰 틀로 어떻게 공부했는지를 한번 표로 만들어 봤는데요. 이것도 뒤에서 더 자세하게 설명해 드릴게요. 우선 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공부하기 정말 싫었기 때문에 1, 2월에는 아예 책도 사지 않았고 강의를 사지도 않았고 그래서 그냥 정말 놀기만 했어요. 그래서 3월부터 약간 기본 이론서를 좀 읽어봐야겠다 싶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제가 일병행이다 보니까 4시간 30분? 근무 시간만 4시간 30분이고, 뭐 점심 식사 시간, 그리고 저녁 시간, 뭐 출퇴근 이동 시간 이런 거 따지면은 올인 선생님들보다는 확실히 그 공부하는 시간이 좀 많이 적어지게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하루의 스케줄을 상반기에는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공부하고 이제 점심 먹고
출근 준비를 하면서 출근을 하고 일을 하고 어린이집이다 보니까 30분 쉬는 시간이 주어져서 그때 또 다시 뭐 기본 이론서를 읽는다든지 뭐 2019 누리과정 고시문을 읽는다는 방식으로 그 복습 그 30분을 공부 시간으로 활용하였고 그리고 퇴근하고 저녁을 먹고 다시 공부를 하고 취침하고 이런 순으로 상반기를 보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8월부터는 이제 점점 더 체력이 떨어져서 더 공부하기 싫어지고 더 공부가 힘들어지실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좀 일하면서 더 힘든 것도 있고 그래서 아, 체력을 길러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8월부터는 또 운동까지 같이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운동 갔다 와서는 이제 상반기 그 스케줄대로 똑같이 이제 루틴을 반복하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저는 이제 아무래도 3월부터 이제 공부를 시작했고 4월, 6월에는 서진쌤의 이제 기출 분석 및 강론 강의를 수강했는데 이때는 강론 심화 자료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그냥 집에 A4가 이렇게 쌓여요, 항상. 그래가지고 그때 그 프린트 하는 게 정말 힘드실 텐데 그래서 저는 그 심화 자료를 유특이니까 기본 이론에 더 충실하자 생각해서 더 좀 필요한 부분들만 프린트해서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사실 원래 상반기부터 직강을 듣고 싶었는데 일하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안 맞아서 상반기에는 인강을 듣고 하반기에는 직강을 들었잖아요. 그래서 7, 8월부터는 이제 문제풀이반을 수강하면서 맨날 집에서 이제 노량진 와서 공부하고 집 가고 이랬는데 저는 인강보다는 직강이 좀 더 저에게 효과적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인강을 듣다 보면 뭐 핸드폰도 하고 싶어지고 뒤에 침대 있으니까 눕고 싶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인강보다는 직강이 좀 더 저에게 맞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아무래도 특학도 공부해야 할 영역이 워낙 많으니까 이렇게 일주일 안에 뭐 하루는 정서 및 자폐 같은 경우에는 좀 양이 그래도 다른 영역들에 비해 적으니까 하루에 다 회독을 하고 뭐 화요일에는 이런 식으로 하고 해서 상반기 때는 그렇게 빡빡하게 회독을 하지는 않았어요. 뭐 2, 3주에 2, 3주 동안 1회독을 할 수 있는 양만큼 회독을 했고요. 어, 이때 인강 들으시는 선생님들 아까 앞서서 이제 합격 발표하셨던 선생님도 말씀을 하셨듯이 강의는 절대 밀리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강의를 한 번 밀리면요. 정말 끝까지 계속 밀리게 돼요. 그래서 저도 정말 힘들었는데 그래서 저는 뭐 오전 시간에 강의를 듣고 출근해서 30분 동안 복습하고 퇴근해서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강의를 조금 최대한 안 밀리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8월에는 계속 이제 문제풀이 반을 듣게 되니까 그리고 이제 9월, 11월부터는 모의고사 반이 시작이 되는데 이때 저는 채점 조교도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채점 조교를 하면서 키워드가 어떻게 되는지, 어떤 답이 정답이 되고, 어떤 답은 좀 애매한 답이 되고, 이런 단어를 넣으면 오답이 되는지 좀 더 확실하게 알 수 있어서 저는 좋았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하반기에 저는 좀 단권화에 대해서 별로 생각이 없다가 하반기에 처음으로 단권화 집중 안 될 때 단권화를 하면서 그래도 눈에라도 익혀보자라는 생각으로 서진쌤 끈기 기본 이론서에 뭐 기출에 병행되었다든지 이런 거를 좀 단권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뭐 분홍색은 문제풀이 반에 나왔던 문제, 파란색은 9월, 11월 모의고사 반에 나왔던 문제 이런 식으로 단권화를 해서 이렇게 보면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하다는 걸 저희는 한눈에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단권화를 해서 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유아특수교육학인데요. 저는 유아특수교육학도 특학처럼 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는 이제 혼자 공부를 하다가 하반기에는 짝스터디 선생님과 함께 구두 인출을 진행했어요. 그래서
양이 좀 많은 영역들은 하루에만 이렇게 하고 양이 적은 영역들은 좀 2개, 3개씩 모아서 이렇게 엮어서 구두 인출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일반 유아인데요. 선생님들도 아시다시피 요즘 일반 유아 비중이 점점 많아지는 거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이동건 쌤 그 강의를 수강했는데 그 개론 강론이 양이 정말 많잖아요. 그래서 강론 개론을 이렇게 월화수목금 이렇게 나눠서 또 회독을 하였어요. 그래서 특히 뭐 사회관계 같은 경우에도 양이 정말 방대하기 때문에 이렇게 뭐 하루에 하고 개론 같은 경우는 정말 중요한 영역만 봐서 4일 안에 그리고 양도 적기 때문에 하루에 다 끝낼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9월에는 그 3주 모의고 완성 모의고사라고 해서 좀 3주만 빡세게 이렇게 하는 그런 이벤트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 했고 이제 민쌤의 웹지도 책에 단권화를 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뭐 공부하다가 정말 집중이 안 될 때 단권화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해서 뭐 초록색은 제가 생각하기에 좀 덜 중요한 부분, 두 번째로 중요한 부분, 그리고 노란색은 민쌤이 이제 두꺼운 글씨로 하시기 때문에 거기서도 더 중요한 것 같은 부분. 그리고 파란색은 동건쌤 뭐 구조화 자료나 그 강론서에 있는 부분. 이렇게 필기는 민쌤 책엔 없지만 기출에 출제된 부분을 필기해서 이렇게 그 특학처럼 중요한 부분을 한눈에 볼 수 있게 단권화를 했고, 그리고 하반기에 이 책을 바탕으로 짝스터디 선생님과 함께 구술 스터디를 진행했어요. 이때는 이제 한 페이지는 제가 말하면 다른 페이지는 짝스터디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듯이 말하니까 이게 번갈아 가면서 진행되니까 어쨌든 제가 한 장을 다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게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백지 인출하게 되면 또 손도 아프고 그러니까 저는 백지 인출보다는 구두 인출이 저에게 더 맞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논술이랑 장특법이랑 고시문이 남았는데 논술은 아무래도 많이 써보는 게 제일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논술도 저는 최대한 여러 번 반복해서 쓰려고 했는데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뭐 일주일에 3-4번 정도는 기출 문제를 작성하거나 기출 변형 문제를 작성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 같고 사실 저는 장특법은 그렇게 열심히 보지는 않았지만 만약에 본다고 하면 유아특수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만큼은 그래도 정확하게 암기하고 가자라고 생각을 해서 정확하게 암기하려고 했고 10월 후반부터는 그 짝스터디 선생님과 함께 번갈아 가면서 기출에 나왔던 부분만이라도 한번 스터디를 해보자라고 구두 인출을 하게 되었고 또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은 빈칸으로 비워두고 그 빈칸을 채우는 방식으로도 했는데 저는 이 두 번째 그러니까 스터디와 빈칸 채우기가 좀 저에게는 도움이 많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누리과정 고시문은 요즘엔 잘 나오지 않았지만 언제 또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좀 해설서를 요약해서 자주 읽으려고 했고 저는 이렇게 일을 하는 와중에도 주말 하루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해서 주말 하루는 진짜 무조건 꼭 쉬었거든요. 약간 스트레스 해소하려고. 그래서 어쨌든 뭐 약속이 있으면 나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럴 때는 그 녹음본이 있어요. 그래서 그 녹음하는 거를 계속 들으면서 이동하고 그러면서 고시문에 익숙해지려고 좀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어,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2차 준비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 일단 합격 발표 전에 이제 시험이 끝났잖아요. 그러면 일주일 동안은 좀 쉬시면서 환기를 시키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2차 준비도 1차 준비만큼 빡세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합격 발표 전에는 이제 기출을 한 번이라도 돌려보자라는 생각으로 그
평가원 지역에 계신 선생님들 저까지 포함해서 세 분의 선생님과 함께 뭐 영상을 밴드에 올리면 피드백 해주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고 1차 합격 발표 후에는 1차 합격 발표 후에도 스터디로 진행을 했는데 사실 2차도 개인 공부가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합격 발표 전에도 그렇지만 뭐 만능틀을 만들어서 암기를 한다든지 뭐 피드백에 대해서 해결 방안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었던 것 같아요. 만약에 피드백 중에 이건 좀 교사 중심적인 발문인 것 같다라고 했을 때 그럼 이거를 어떻게 유아 중심적인 발문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고 이렇게 영상을 올릴 때마다 만약에 이때 영상 피드백 받으면 이때 또 영상도 찍고 이때 또 영상을 찍잖아요. 그래서 이때 영상 수업 실현을 하게 됐을 때 이때 받은 피드백을 좀 반영을 해서 이거는 이렇게 고쳐서 해봐야지 이거는 이렇게 고쳐서 해봐야지 이랬던 게 저는 그래도 좀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합격 발표 전에는 사실 저는 2차는 처음이라서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를 잘 몰랐는데 그래서 그 짝 스터디 했던 쌤한테도 뭐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했고 그래서 합격 수기를 읽으면서 방향을 좀 잡게 되었어요. 그리고 합격 발표 후에도 어쨌든 스터디로 계속 진행을 했기 때문에 그 똑같이 영상 올리고 피드백 받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리고 저 역시도 지도안이 있는 지역이었어서 이때부터 지도안을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면접 수업 실현 지도안 이렇게 있는데 일단 면접이든 수업 실현이든 지도안이든 제시된 조건들을 모두 채우는 것이 정말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도안 같은 경우에는 시간 안에 지도안을 쓰는 것을 연습하는 게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지도안을 조금 소홀하게 했어서 이게 1시간 안에 다 쓰려니까 정말 손목도 아프고 시간도 너무 부족하게 느껴지고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1시간 안에 이거를 1시간도 아니고 50분 안에 다 써보자. 이 생각으로 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 면접이랑 수업 실현은 연습하고 피드백하고 연습하고 피드백 받고 이런 게 진짜 진짜 중요한 것 같아요. 이거 밑에 거는 아까 앞에서 계획표 보면서 말씀드려가지고 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그냥 제가 좀 하고 싶은 말들이 있는데 처음에 이렇게 합격 특강 부탁을 받았을 때 나는 그렇게 높은 점수를 받아서 합격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도 될까? 라는 생각을 정말 많이 했는데 어, 제가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일병행이기도 하고 복수 전공자이기도 하기 때문에 저와 같은 상황에 놓이신 선생님들께 좀 많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해서 이렇게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렇지만 아마 하반기로 갈수록 더 내가 잘하고 있는 건지, 난 정말 못 불합격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정말 많이 하시게 될 텐데, 그래서 정말 힘드실 테지만 그 시기를 이겨내면 합격을 하실 수 있으니까 조금만 더 힘을 내시고 공부하셔서 합격을 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